오늘은 대전 선화동 준신축급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새 건물이란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임대 수익과 시세, 그리고 입찰가 전략까지 수치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대전 중구 선화동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코너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01평, 연면적은 약 196평 규모로 2019년에 준공된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에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어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현황을 보면 1층은 상가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1.5룸 3가구와 투룸 1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층과 4층도 2층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5층에는 3룸 1가구와 1.5룸 1가구가 있어요. 즉 상가를 포함해서 총 16개 호실로 이루어진 준신축급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식에 걸맞게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외벽 마감도 다양한 자재가 쓰여서 주변의 구축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본건의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감정가는 약 19억, 최저 매각가는 약 13억 3천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찰일은 오는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대전 중구 선화동은 대전의 대표 원도심 은행동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은행동 주변으로는 성심당을 비롯해 중구청, 대전도시공사, 국민연금공단 같은 주요 업무시설이 모여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구 지역 안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차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목동선병원, 대흥동 성모병원, 대사동 충남대병원이 본건과 반경 2km 안쪽에 위치하기에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면 본건은 대전의 주요 간선도로인 왕복 8차선 규모의 동서대로와 매우 가깝게 접한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동서대로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위치라 차량 접근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만약 건물이 도로에 바로 붙어 있었다면 가시성은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우 차량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오히려 지금처럼 블록 안쪽에 자리 잡은 덕분에 주거용 건물로서는 더 안정적인 입지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이 본건을 직접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오룡역인데요. 직선 거리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차량 접근성, 원도심 인접성, 병원과 업무 시설 등 다양한 배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본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적절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약 100평 대지와 200평 가까운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는 총 19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토지가 약 8억 6천, 건물이 약 10억 5천으로 평가된 겁니다. 총 감정가를 단순히 토지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약 1,887만 원인데 건물은 평당 608만 원, 토지는 평당 708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건물 가격은 제외하고 토지 가격인 평당 708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건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1971년에 준공된 오래된 주택인데 대지 면적은 44평으로 2022년에 3억 5,500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보면 평당 774만 원이에요. 3년 전 거래지만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약 70만 원 높게 거래된 셈이죠.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돼 카페로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본건 왼쪽 동서대로에 접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대지 203평 규모 2003년에 지어진 3층 건물로 2021년에 16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평당 617만 원인데 당시 공시지가가 481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본건에서 좌측으로 100m 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60평 규모인데 2021년에 4억 7,500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기준으로는 평당 431만 원이죠. 네 번째 사례는 본건 우측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2002년에 지어진 4층 건물이고 코너 자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47평이고 2023년에 4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평당 498만 원인데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 708만 원보다 약 200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대지 73평 규모의 상가주택입니다. 2007년에 지어진 4층 건물로 2023년에 6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평당 554만 원, 본건보다 약 150만 원 저렴합니다. 이 5건의 실거래 사례를 종합해보면 평균 거래 금액은 토지 기준 평당 약 575만 원 수준입니다. 본건의 토지 감정가가 평당 708만 원이니 단순 평균보다 약 130만 원가량 높은 셈이죠. 그렇지만 거래 시점이 조금 오래된 점, 본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지만 앞선 5건의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다는 점, 또 동서대로와 가까운 입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은 본건의 토지 감정가 평당 708만 원은 실거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꽤 현실성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개시장에 나온 호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본건 남쪽 가까이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70평 규모 1995년에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에요. 매매 희망가는 8억 5천으로 토지 기준 평당 1018만 원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 감정가와 비교하면은 평당 약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셈이죠. 입지적으로는 충분히 비교가 가능한 매물이지만 인근 시세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에 시장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본건 우측에 가깝게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54평 규모로 2016년에 준공된 3층 건물이에요. 매매 희망가는 7억 4천으로 토지 기준 평당 604만 원입니다.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10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본건 남동측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2002년에 지어진 4층 건물이고 대지 면적은 88평기예요. 매매 희망가는 10억 5천, 토지 기준으로 평당 668만 원입니다.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4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물은 본건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코너에 위치해 있고 상업지역과도 가장 가까운 매물이에요. 대지 50평 규모의 1991년 준공주택으로 매매 희망가는 4억 5천입니다. 토지 기준 평당 816만 원으로 본건보다 약 평당 100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매물은 네 번째 사례와 같은 선상의 코너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4층 건물이고 대지 면적은 86평입니다. 매매 희망가는 12억 5천으로 토지 기준 평당 621만 원이에요.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약 9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5건의 호가 사례를 평균 내보면 토지 가격은 평당 약 745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본건처럼 코너에 위치한 3건만을 평균 내보면 평당 약 819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본건과 같이 코너 입지나 대로와 가까운 매물들은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선이 시세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의 토지 감정가 평당 708만 원은 시세와 크게 차이 없는 적절한 평가라고 판단됩니다. 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은 코너 입지와 접도 조건이 좋은 건물들은 대부분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돼 있거든요. 따라서 본건의 총 감정 평가 금액인 19억 역시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무리 없는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실성 있는 금액대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본건과 연식이 비슷한 건물들의 임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식 1.5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50, 2018년식은 보증금 500에 월세 53, 2017년식은 보증금 400에 월세 45 정도입니다. 또 2019년식 투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70 혹은 68로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1.5룸은 평당 6에서 7만 원, 투룸은 평당 7에서 8만 원이 임대 시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세를 적용해 본건의 예상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1층 상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0, 또 다른 상가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거 부분은 1.5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50, 투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60, 3룸은 보증금 3천에 월세 120 수준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대략 5만 원대이고 전체 16개 호실의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2천만 원, 월세 총액은 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입찰가는 2회차 최저가로 가정해 보죠. 약 13억 3천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신탁대출 80%로 약 10억 7천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약 6,700 들어가니 초기 필요 투자금은 약 3억 3천입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 1억 2천이 빠르게 회수된다고 가정하면은 실투자금은 약 2억 1천이 됩니다. 월세 9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를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임대소득은 약 460만 원, 연간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연수익률은 약 26%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을 포함한 대전시 단독주택 거래는 총 602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구에서만 141건이 거래돼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본건이 있는 선화동은 약 20건 정도로 중구 전체 거래의 14%를 차지하며 중구 내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15억이 넘는 고가 거래도 9건이나 있어 높은 가격대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탄탄히 뒷받침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선화동 내에서도 실제 거래가 활발한 곳은 원도시민은행동 인근 상업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면 거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본건의 위치는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거래가 많다는 표면적인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본건은 현재 재정 비촉진 지구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재개발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투자 판단 시에는 물건 자체의 가치에만 몰입하거나 최근 높아지는 낙찰가율 분위기에 휩쓸려 고액으로 입찰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임대 수익성과 지역 특성을 따져본 뒤 입찰가를 정해야 안정적인 투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건의 경매 사건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60번이고 위치는 대전 중구 선화동입니다. 2019년에 중공된 상가 겸용 5층 다가 구주택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은 19억 1339만 원, 최저가는 13억 353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기일은 오는 11월 6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총 18명이 조사되었지만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 보증금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 모든 권리는 말소되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즉 입찰자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준신축급 상가주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건에 대한 입찰 전략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는 경매 사건의 수익성 분석이나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전 지역 상가주택 경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알찬 경매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